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의 거리를 환히 비추던 작은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클레망틴이었습니다. 클레망틴은 하늘에서 가장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별이었어요. 어느 날 밤 클레망틴은 파리의 에펠탑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면서 지구 위로 내려가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별들이 사는 하늘에서는 파리의 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기 때문에 클레망틴은 처음으로 별의 길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죠. 모험을 시작하기 전 그녀는 은빛꼬리 별 조안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조안, 나는 지구의 모든 불빛이 어떻게 빛나는지 보고 싶어. 곧 돌아올게. 조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클레망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클레망틴은 천천히 하늘을 가로지르며 파리 시내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에펠탑 꼭대기에서 파리를 내려다보았고 그 은은한 황금빛 전경에 감탄했죠. 그녀는 도시의 거리와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도시 곳곳을 둘러보던 클레망틴은 중국풍의 작은 찻집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영혼이 고요해지는 차향을 맡으며 주인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작은 별이 여행을 왔다니 너에게 마법의 차 한 잔을 선물할게. 마음속 소원을 담아 마셔보렴. 할머니는 친절히 말했죠. 클레망틴은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그 순간 완전히 평안해졌습니다. 하늘의 집이 그리워졌지만 그녀는 보고 느낀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찻집을 나설 때 할머니는 클레망틴에게 작은 흰 물새 깃털을 주었고 그것이 길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클레망틴은 물새 깃털의 안내를 따라 파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경이로운 고딕 건축물을 보고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세느 강변을 따라 아름답게 장식된 거리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클레망틴은 조금 피곤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 할머니에게 받은 깃털은 이제 별빛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클레망틴의 사랑스럽고 값진 지구 모험을 기억하라는 신호였어요. 그러나 이 여행에서 클레망틴은 단지 지구의 불빛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사람들의 꿈과 그들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을 찾아냈습니다. 이 경험은 클레망틴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는 하늘로 돌아가 별자리 형제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후로 클레망틴은 파리의 하늘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특별한 별이 되었고 언제나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세상을 별들에게 이야기해주곤 했답니다. 엘살바떼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찌익찌익 소리는 파리에서 그녀가 은하로 가져온 작은 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어디서든 언제든지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즈넉한 마을 근처에는 광대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흔히 신비의 숲이라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숲에 관한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숲에는 낮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밤이 되면 오로지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별빛만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살고 있는 마법사 루미에르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하곤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오래된 나무 아래 조그만 오두막에 살고 있으며 그는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귀는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의 눈은 바람 속에 숨겨진 마법의 기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 덕분에 숲에 사는 동물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루미에르는 천성이 상냥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주 숲에서 얻은 특별한 약초와 마법의 기법을 전수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루미에르와 가깝게 지내길 꺼렸습니다. 그 이유는 숲의 깊은 곳에는 영원한 빛, 루미리 터넬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빛으로 그 빛을 본 자는 숲의 비밀을 알게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작은 마을에 파스칼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험을 좋아했으며 특별히 해가 질 무렵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송곳니 모양의 달을 쫓는 것을 즐겼습니다. 파스칼은 루미리 터넬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랐고 어느 순간 자신만의 모험을 통해 그 빛을 찾아보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어느 봉우리에서 작은 새가 부는 노래를 듣고 숲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들뜬 마음과 함께 주머니에 빵 한 조각과 물을 담아 숲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드문드문 비추는 햇살이 그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람의 노래에 가깝게 들렸고 루미에르의 능력에 대해 듣던 파스칼은 자신의 길이 올바르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파스칼은 드디어 숲의 중심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고요했으며 오로지 바람만이 작은 나무 잎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앞에 한 줄기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듣던 바로 그로미리 터널이었습니다. 파스칼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그 빛에 다가갔고 빛은 점차 그의 주변을 감싸며 따뜻한 포옹처럼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파스칼은 모든 것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숲의 소리가 온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마치 루미에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누려온 능력처럼 자연의 언어가 그의 귓가에 쏟아졌습니다. 파스칼은 그 순간 자신의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느낌과 함께 숲과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파스칼이 돌아오지 않자 모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루미에르는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파스칼이 안전하며 숲이 그를 받아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숲속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루미에르의 도움으로 파스칼은 숲과 마을 모두를 이해하며 인간과 자연의 진정한 교감을 이룬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시작이었던 그 빛은 여전히 숲속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마을에 클로라는 작은 고양이가 살았습니다. 클로는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예술과 역사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로는 루브르 박물관을 지나가던 중 밝게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잃어버린 소중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로는 그 보물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까마귀 피에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에르는 루브르 박물관의 지붕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유일한 새였습니다. 클로와 피에르는 박물관으로 향했고 피에르의 안내로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비밀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밀의 방에는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있었고 클로는 보물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클로와 피에르는 방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클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에르와 함께 벽에 걸린 오래된 지도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도를 통해 클로는 방에 숨겨진 출구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보물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문을 발견한 클로는 그곳이 보물로 향하는 통로일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클로와 피에르는 협력하여 그림을 옮기고 그 뒤에 숨겨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자 그들의 눈앞에 루브르의 잃어버린 보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빛으로 물든 화려한 왕관이었습니다. 클로는 왕관을 무사히 찾아냈다는 성취감에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물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했습니다. 클로와 피에르는 왕관을 들고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루브르의 중앙 홀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박물관의 관리자가 있었고 클로는 그의 발치에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관리자는 놀랍게도 클로와 피에르를 칭찬하며 루브르 박물관의 명예 고양이와 까마귀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로도 클로와 피에르는 루브르 박물관을 지키며 수많은 모험을 했습니다. 루브르에서의 그들의 모험은 프랑스 전역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클로와 피에르를 박물관의 수호자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는 영원히 그리고 행복하게 그의 친구 피에르와 함께 루브르를 탐험하며 살았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평화로운 마을에서는 현명한 할머니인 아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델 할머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그녀의 정원에 피어있는 장미와 백합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정원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 정원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을 가진 마법의 장미와 백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법은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그에 상응하는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젊고 욕심 많은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는데 피에르는 아델 할머니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찾아가 자신의 부를 더욱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델 할머니는 그의 욕심을 알았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려면 우선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장미와 백합이 그대에게 반응할 것이오. 피에르는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야심차게 장미와 백합을 꺾으려 했지만 꽃들은 그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갑자기 시들어 버렸습니다. 놀란 피에르는 자신의 욕심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부를 얻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피에르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베풀며 사람들을 도왔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델 할머니는 다시 그를 불러 정원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에르가 장미와 백합 앞에서 진심 어린 소원을 빌자 꽃들은 환하게 피고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이미 물질적인 부호 대신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류가 주는 행복을 깨달아 그 소원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아델 할머니의 정원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마법의 장미와 백합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욕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실한 마음과 친절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